CH 채널 커피와 건강 이야기 68번째 준비한 영상은 커피가 신체에 미치는 몇 가지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는 커피가 몸에 안 좋다면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부분 제 직장 동료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실제 커피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나요? 커피가 안 좋다면 커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체질적으로 정말 커피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답변.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커피가 전혀 해롭지 않으며 꽤 좋은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커피를 피해야 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개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질문 유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은 커피를 즐길 수 있고 심지어 일부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커피의 유익과 해로움에 대한 기준은 각자 혹은 개별적으로 커피를 마셨을 때 몸과 마음에서 보내오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각자의 기준에서 커피의 해로움과 유익함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커피가 안 좋다면 커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요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놀랍도록 강력한 생물학적 활성 화합물의 집합체입니다. 카페인은 약물이며 다른 물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이용자가 개인 건강 관점에서 카페인이 신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때 커피가 내 몸속에 들어와 기능하는 방식으로는 커피의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코라민을 증가시킵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이 코티솔을 유도하고 인슐린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은 염증을 증가시켜 몸에 부담을 줍니다. 카페인에 습관화되면 인슐린 민감도가 감소하여 세포가 혈당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혈당 수치가 높으면 동맥이 악화되고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커피는 전체 지질 중 20% 비율로 디테르펜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런 오일 성분들은 항암, 항산화, 항염증 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중 지질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인 클로로겐산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치매를 유발합니다. 커피는 산성이기 때문에 산역류,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궤양 등 위장 관련 질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 성분에 추가된 크림과 설탕 등 커피 첨가물들은 본연의 커피 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비만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을 떠안게 만듭니다. 세로토닌은 정신적, 정서적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의 주요 대사 산물인 5-DHIAA가 커피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린다면 세로토닌 결핍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분장애, 수면 문제 등을 포함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서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소변 배설이 좀 더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전해질 상태가 불균형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전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갑상선 약물, 정신과 약물, 우울증 약물, 항생제, 속쓰림 방지 약물 등을 포함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약물의 본래 효능을 훼손합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 내성을 키워 카페인에 더욱 의존하게 만듭니다. 카페인 부족 시 안절부절, 신경질적이거나 예민함 등 각종 부작용을 겪습니다. 이런 카페인의 몸속 작용 결과 혹은 과도한 커피 섭취 결과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혈압 상승입니다. 평소의 혈압 상승 원인과 관련이 없지만 커피를 마실 때마다 단기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압이나 당뇨병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커피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커피에서 발견되는 카페스톨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장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느린 대사자들의 경우 카페인을 대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 때 커피 그 자체가 심장과 혈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감이 조성됩니다. 카페인은 부신해서 아드레날린의 방출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카페인의 자연적인 효과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호흡 속도가 빨라지는 등 불안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든 감각을 자극한다고 보면 됩니다. 수면장애입니다. 뇌와 신체 자극제로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잘못된 시간에 커피를 섭취하면 불면증이나 밤에 화장실에 가야 하는 등의 수면 문제가 발생하여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산 능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커피 섭취가 왜 출산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은 현재 규명 중이지만 과도한 양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임신 과정을 방해하고 더 나쁜 경우에는 유산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중독에 비견되는 커피 의존성에 빠지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커피를 섭취하면 신체가 에너지 부스트에 확실히 익숙해지고 커피를 중단하면 가장 흔한 카페인 금단 증상 중 하나로 두통을 겪습니다. 사용자가 카페인에 의존하게 되어 끊거나 줄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최근 카페인 의존성을 새로운 정신장애로 지정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위장 간의 자극입니다. 커피는 산성도가 높아 위산 역류를 유발하거나 위장 간 수축을 자극, 운동성을 증가시켜 일부 사람들에게는 배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은 혈당을 약간 높이거나 떨어뜨릴 수 있어 커피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가 혈당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따라 인슐린을 조정 혹은 관리하여야 합니다. 약물의 대사 및 해독을 방해합니다. 커피의 성분은 간의 정상적인 약물 대사 및 해독을 방해하여 간의 정상적인 해독 과정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를테면 레보티록신과 같은 특정 약물이 잘 흡수되지 않아 환자의 증상이 의도치 않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청각장애, 환각증세, 간 손상, 뼈 건강 악화 등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들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일단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 혹은 카페인을 피하거나 일시적이지만 커피를 제한해야 하는 사람들의 범주를 구분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을 피하거나 제한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3개월 이내에 출생한 아기의 모유 수유 중인 경우를 포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임산부가 카페인을 피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불면증을 포함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편두통이나 기타 만성 두통이 있는 경우 커피를 삼가해야 합니다. 불안 증세나 부정맥, 고혈압이 있는 경우 역시 커피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또는 궤양이 있는 경우 커피는 그 증상들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커피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 전 사전에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하거나 필터 커피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성제, 특정 항생제 등 특정 약이나 보충제를 복용할 때에는 카페인과 복용하는 약 및 보충제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필터 커피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추정치로 보면 12%에서 18%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커피가 몸에 안 맞는 사람들, 즉 카페인 불내증을 지닌 사람들로 유전적으로 커피분해 유전자 없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커피 그 자체가 몸에 안 맞기 때문에 커피를 마실 때마다 카페인 과민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상은 커피가 신체에 미치는 몇 가지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커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면서 커피와 건강에 관한 모든 것 저자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격려는 이 채널의 큰 자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